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것 같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관세 전쟁이 또 심각하지 않구만. 또 오늘은 또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된 거죠. 이 점도 또 지수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줬고, 코스닥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초 이후에 3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그제 이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돌아설 거냐. 결국에는 또 올라섰죠. 3일 연속 하락 없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2차 전지, 석유화학,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뭐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는 어제 121선 살짝 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상당히 넉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재료도 재료고, 그리고 아마 이제 오늘 그 만기일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영향도 좀 부분적으로 더해져서 121선에서 넉넉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안착이 되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목 잡던 요인에서 바뀌어서 좀 새로운 어떤 뭐 종전 이슈라든가 실적 턴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121선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이후 올해 들어서만 놓고 보면 이틀 연속 하락, 3일 연속 하락한 적도 없고, 또 보시면 음봉도 3일 음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하루 음봉 나오면 그 다음날 돌리는데, 음봉 이틀 연속 나온 것도 직전일 포함해서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웬만해서는 이제 밀리지 않는, 예,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혹시 밀리면 이 패턴이 깨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투자들 중심으로 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틀 밀리면 매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이 왜 올라가느냐? 사실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CPI,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고,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떨어지는 상태에서 약간 높게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려가지 않고 튕겨 올라가네,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월 대비는 연료로 쓰는 어떤 오일, 이 가격이 전월 대비 6.2%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년비로 따져놓고 보면은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 외에 이제 계란값, 예, 계란값이 또 강하게 올라간 게 이제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는데,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 뭐 이제 수익성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인상하면서 그게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오일 비용 같은 경우는 저거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내려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종전 이야기라든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린다든가 등등의 좀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CPI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CPI보다 PC이죠. 예, CPI는 제가 뭐 여러 번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그 마트로 치면 마트에 라벨 붙이는 그 라벨 가격이고, PC는 소비자가 실제로 가서 얼마나 돈을 쓰고 나오느냐. 근데 연준은 더 따져보는 게 이제 PC 물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PC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1월 수치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2월에는 1월보다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CPI 올라간 게 뭐 한두 번 정도 튀는 거고, 연초에도 이제 가격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 가격을 올립니다, 뭐 뭘 올립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어서 그 영향으로 보이고, PC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튕겨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이제 CPI는 좀 어렵다 알겠는데 PC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악재보다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정도로 이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PC도 높게 나오면 이제 그때 충격은 아마 이중으로 커질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제 유가도 빠지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 이슈가 또 강하게 부각이 됐잖아요. 이 전쟁이 날까?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있었는데, 근데 장중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 이렇게 보면 트럼프와 푸틴이 이제 종전 관련된 협상에 합의했다더라. 그래서 사우디에서 만날 거다. 왜 하필이면 사우디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인이 잡혀있던 사람들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 사우디에서 중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에서 이번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좀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만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얻는 게 있어야 자기네들도 종전에 합의를 할 텐데, 현재까지 돌아가는 거 봐서는 희토류를 미국에 갖다 주고 안전을 보장받는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딜이 될 것 같다더라.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종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예, 국제유가가 이제 떨어졌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였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뭐 곡물 가격 급등을 하고, 다음에 또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이게 저기 공급망 자체를 또 흐트러뜨린다,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종식이 되면 반대로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요인으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하원 의장이 말하기를 이제 자동차하고 의약품 쪽에는 상호 관세가 이제 면제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인터뷰했다고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죠. 근데 왜 자동차하고 의약품이지라고 보면, 뭐 하나증권에서 나온 차트입니다만, 이제 미국의 수입 품목 비중을 보면 의약품하고 자동차가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건드려 놓으면 진짜 미국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하여튼 미국에서 좀 피해 입겠다 싶으면 트럼프가 그대로 강행하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게 확정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관세도 그렇게 크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뭐 이게 매일 뭐 온탕맨탕이긴 한데 이제 오늘은 또 온탕 쪽으로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이 또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도 오늘 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다고 올라간 건 아닌데,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발목 잡는 장은 이젠 아닌 것 같다. 이제 이게 발목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될 텐데, 그런 장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자꾸 뉴스가 나오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 파운드리 이제 공장에 셧다운을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방문을 했는데 HBM 관련해서 공정을 직접 챙겼다.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던 이벤트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웬만하면 앞으로 안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어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수가 올라가면 그냥 다 좋아 보여서 오늘은 그냥 다 좋게만 보인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종목들도 오늘 특징적인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했던 게 시가총액 15위 중에서 오른 종목은 6개밖에 안 됐거든요. 하나가 보합이었고 8개가 빠졌어요. 보통 이러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 상승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하락시키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최상단이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자동차주, 그동안의 대표적인, 저는 이제 못난이주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못난이주였거든요. 근데 관세 이슈가 작동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건설 업종 지수가 3%가 올라갔으면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이 올라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121선은커녕 61선에서 막혔었는데, 오늘 61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또 뭐 잠시 이제 업종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관세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뭐 하여튼 미국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좀 걱정했던 종목군들의 매수가 붙는다든가 주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의 어떤 이슈가 종목들에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동시효과에서 좀 요란하게 변화가 있었죠. 그 동시효과 전까지 오늘 대략적으로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는 연기금이 거의 4천억 원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연기금 매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최대 매수였어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그 관련된 매수 들어온 날 빼고, 그걸 빼고 온전히 매매로 놓고 오면 코로나 때 매수한 거 이후에 최대 자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3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줄어들었고 동시효과에 확 바뀌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중에 역할을 했던 거는 연기금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하다가 1시 반 정도? 1시 반 정도부터는 이제 매도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선물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 이제는 매도 쪽보다는 이제 매수로 돌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뒤부터 외국인들 매수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보면 매수 여력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렇다고 없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부터 선물 매수 피크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조금 지나면 이제 매수 여력이 거의 소진되어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대형주의 역할이 개인기가 되게 필요한 때죠. 근데 어쨌든 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매수한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은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관세 관련된 이슈, 다음에 하이닉스 원래 사던 종목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했고, 매도는 삼성전자를 산 것도 있지만 KB금융, 신한지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매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대형 금융주를 좀 매도한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조선, 2차 전지 등등을 좀 매수했고, 최근에 강했던 카카오를, 최근에 강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떨어지긴 시작했는데,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다 매도 쪽으로 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봇, 에코프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뭐 알테오제는 매도에 가 있긴 하지만 그 외 시가총액 상위를 좀 고르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동방 메디컬 오늘 신규 상장한 거 빼놓고는 뭐 매도에서 특별하게 이제 업종을,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매도가 조금 있는 게 눈에 띄긴 하는데, 그 외에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뭐 큰 종목군들의 변화 없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투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빼서 놓고 보면 뭐 이제 몇몇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규모가 미미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매도한 업종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PPI 나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사실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는 지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제 CPI에서 워낙 놀랬기 때문에 오늘 PPI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 뒤늦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PPI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요인, 관세 플러스 CPI, 그 다음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종전협상. 왜냐면 이제 종전협상이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원자재,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거 자체는 또 물가를 낮춰서 금리가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반응을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121선에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낙폭주들이 이제 오늘 보면 121선 안착하니까 막 자동차 이슈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올라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난이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러니까 2차 전지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씩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주요 업종별 구도를 보면 1월 중순부터 보면 제일 많이 올라 있는 건 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 같이 워낙 튀게 올라간 거 빼고, 그걸 빼놓고 보면 알테오젠, 엔터, 그다음에 2차, 하여튼 이런 순서인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엔터는 횡보, 알테오젠은 흘러내리기, 2차 전지 올라오기, 그다음에 그 반도체는 어정쩡, 그다음에 이제 성광밴드 같은 이제 인터넷주도 어정쩡. 근데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번 비교를 한 거라서 이제 다음부터는 종목을 좀 바꿔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바탕씩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간 거, 최근에 올라간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되고 주도주와 보조주 이렇게 되면서 한 3개 업종 정도가 추세로 움직이는 게 나와야 코스닥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등장할 조짐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어떤 업종이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막 마냥 좋은 장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관세도 걱정되고, 관세 트럼프가 밀어놓은 거지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적 추정치 하향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표현들이죠. 하루 벌어 하루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구도에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관들의 어떤 매수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매수가 누적되기 시작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